안녕하세요. 내일을 만들어가는 환경 전문가 에코비트입니다. 등산 인구가 증가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1920년대 서구 강대국들이 본격적으로 히말라야 등반에 뛰어들기 시작하여 1953년 5월 29일 뉴질랜드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와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등반가들이 인간의 한계를 정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산악인 어몽길 대장도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를 완등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급증하는 산악 등반 인구에게 안전은 물론 환경을 해치지 않고 등반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산악인 어몽길 대장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히말라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환경 전문가 에코비트가 알려줄게! 영화 히말라야 속 무산소 등반과 설명의 위험성 편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 8,586m의 칸첸중가를 오르기 위해 팀을 짜던 어몽길은 과거 함께 등반했던 경험이 있는 후배 박무택과 박정복의 부탁으로 고심 끝에 그들을 팀원으로 받아 등반에 성공합니다. 궂은 날씨와 사고에 어몽길과 박무택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이 중간에 하산했지만 둘은 빙벽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완등에 성공하죠. 그리고 다리 부상으로 은퇴한 어몽길은 대학 교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책 사인회에서 과거 함께했던 무택과 정복 일행의 실종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휴먼 원정대를 꾸려 등반합니다. 마침내 무택의 시신을 발견한 홍길과 팀은 보글과 산소통 없이 해발 8,750m에서 그를 애도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해를 맨눈으로 감상하며 고인과 함께했던 과거를 추억하는데요. 해발 8,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서 영화처럼 산소통과 고글 없이 활동할 수 있을까요? 환경 전문가 에코비트가 알려드립니다. 고산지대에서 산소통과 고글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영화 속 박무택은 등반 성공 후 하산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동료를 구하려다 고글을 잃어버려 설명이 생겼기 때문에 해발 8,700m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하얀 눈으로 덮인 산은 흙이나 아스팔트처럼 자외선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80%를 반사합니다. 굳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도 360도에서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설명은 눈에 반사된 자외선 때문에 각막이 손상되는 질병으로 처음에는 눈이 건조하고 모래가 껴있는 이물감을 느끼다가 일시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한 충혈과 통증, 눈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은 자외선 노출 후 약 6시간 후부터 나타나는데 스키장이나 설산을 등반할 때는 일반 선글라스가 아닌 측면까지 가려진 고글을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게다가 약 해발 2,000m부터는 고도가 낮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고산병이 발병할 수 있는데 높은 곳은 산소가 부족하여 호흡을 많이 해도 혈액 속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신체 곳곳에 산소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마른 기침이 나기 시작하고 분홍색 가래가 나오거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면서 쉬고 있어도 호흡과 맥박이 정리되지 않으며 열이 나면 고산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의식이 저하되고 청색증이 발생하면 빠르게 치료해야 하는데 이때 산소를 투여받으면 증상이 완화되어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산악인들에게는 산소통은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죠.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폐부종이나 내부종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셰르파라고 불리는 현지인들은 어떻게 높은 고도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까요? 2017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앤드류 머레이 교수와 연구진들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셰르파들은 일반인과 달리 힘을 쓸 때 지방보다 포도당을 더 많이 이용해 적은 산소로도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셰르파의 적혈구는 일반인보다 두께가 얇아서 혈관 속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효율은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반면 적은 산소로도 태울 수 있는 포도당을 사용해 에너지를 내면서 고산지대에서 적은 산소로 포도당만 가지고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세포대사가 가능해 일반인보다 최대 30%의 에너지 효율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랜 세대에 걸쳐 고산지대에서 생활하며 유전적으로 적응한 현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으로 아무리 산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충분한 적응 훈련 없이 등반하면 고산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발 8,750m에서 산소통 없이 고글을 걷는 행동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산악 지식이 풍부한 어몽길 일행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요즘 전문 산악인 포스를 뿜어내는 등산 인구들을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히말라야 등반으로 유명한 네팔에는 코로나로 감소했던 입국 관광객이 지난 3월에만 총 42,006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한국 관광객들도 많은데요. 문제는 해발 5,000m가 넘는 산 중에서도 한글이 적힌 쓰레기가 다수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부터 네팔 정부에서 모든 산악인 1인당 $4,000의 보증금을 받고 쓰레기를 모두 되가져 와야 돌려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쓰레기가 쉽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해발 6,400m의 에베레스트 두 번째 캠프까지는 눈이 쓰레기로 오염되어 녹여서 마실 수 없는 수준이라며 아쉬워했는데요. 이에 한국의 등산장비 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클린 산행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며 조금이나마 깨끗한 히말라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에코비트가 알려주는 환경정보 히말라야라는 지구의 선물을 체험하기 앞서 안전은 물론 쓰레기를 수거해오는 기본적인 환경 수칙을 철저해지켜야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겠죠? 환경똑똑이 여러분들은 꼭 산행 중 쓰레기를 수거해주세요. 다음에도 알찬 에코비트의 환경 소식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